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 소멸을 막아라. 오늘은 위기의 지역 상권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살펴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영필름 페스티벌인 부산국제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빅키가 개막했습니다. 올해 124편의 영화가 국내에 첫 선을 보입니다. 아무런 평가를 받지 않고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2학기부터 부산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게 됩니다. 깜깜이 교육 해소를 위한 것으로 학생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구포 개시장이 완전 폐업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동물학대의 오명은 벗었지만 당초 사업의 목표였던 동물복지 거리로의 변신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 소멸을 막아라. 오늘은 위기에 놓인 지역 상권에 대해 살펴봅니다. 드라마 겨울연가의 촬영지였죠. 춘천 중앙로 일대는 드라마 인기 속에 관광객들의 발길로 늘 북적이던 곳이었는데요. 요즘은 좀처럼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LG 헬로비전 정승환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춘천시 중앙로 일대입니다. 각종 음식점과 문화시설, 전통시장까지 모여 있어 늘 북새통을 잃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빈 점포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중심 상권 월 매출액도 지난 2017년 1,300여만 원에서 지난 2020년 640여만 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특히 도청 이전이 5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상인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코로나 와가지고 어때 힘들게 여기까지 버텼는데 도청이 간다니까 너무 심각하고 심란해요. 사정은 춘천 지하상가도 비슷합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매출은 일상 회복 이후에도 좀처럼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예 문을 닫는 가게도 늘었습니다. 거의 한 80%, 90%예요. 여기서 장사를 한다는 자체가 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예요. 지자체와 상인들은 유동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점포 지원은 물론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을 계획입니다. 비어있는 가게를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곳도 늘었습니다. 저는 지금 춘천 지하상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빈 점포들이 늘어서 있던 곳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청소년 밴드 연습실을 비롯한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청소년 문화공간이나 이런 쪽은 청소년들이 일단은 지하상가로 유입이 되면 그 공연이 끝나고 지하상가를 조금 머물다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되고 있고 또 지하상가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와 온라인 구매 활성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원도심 상권. 뜸해진 지역 주민들의 발길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를 극복하고자 젊은 감각으로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수원 화성 성광마을 행궁동인데요. 이른바 행리단길로 젊은 세대의 사랑을 받는 비결은 뭘까요?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기자기한 카페와 음식점이 이어집니다. 평일 낮에도 음식점 앞에 긴 줄이 늘어서고 거리마다 많은 이들의 발길로 북적입니다. 사진도 많이 찍고 밤에 산책도 하고 카페도 많고 맛있는 음식점도 많으니까 친구들이랑 자주 오다 보니까 계속 오게 된 것 같아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행궁이 있는 마을 행궁동. 이곳은 요즘 특히 MZ세대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드라마를 통해 알려진 장소와 맛집, 소품 가게를 비롯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사진관까지. 이른바 행리단길로 불리는 이 일대는 SNS에도 수십만 건의 사진이 오를 만큼 큰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즐길거리에 문화유산을 넘어 이른바 핫플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현장 체험으로 화성 행궁만 보러 오는 곳이었던 것 같고 보통 놀면은 행궁동으로 많이 오고 데이트로도 그냥 행궁동으로 매주 오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로 활기를 띠면서 마을 상인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핫하게 많은 젊은이들이 찾는 관광지가 될 줄은 정말 저도 몰랐어요. 너무너무 요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상인들은 골목 곳곳의 분위기를 수원화성과 어울리면서도 젊은 감성으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역사를 간직하면서 있는 곳이 곧 행궁동이잖아요. 그것이 행궁동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포토존도 새로 만들어서 방문객들이 저희 오면은 또 즐겁게 사진도 찍고 가고 인증샷도 남길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끼리 별도의 상인회를 꾸려서 SNS를 비롯한 온라인 홍보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플리마켓이나 이런 축제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는 젊은 세대다 보니까 SNS를 활용해서 그런 홍보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수원화성 복원과 함께 주변 활성화를 위해 생태교통을 비롯한 축제를 열어왔던 수원시. 앞으로도 각종 즐길거리로 역사와 문화를 더 널리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화성 어차라든가 시립 아이파크 미술관, 그다음에 한옥마을까지 과거와 미래가 공존할 수 있는 마을로 디지털 관광 콘텐츠부터 시작해서 고문마켓, 그다음에 다양한 축제까지 같이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관광 콘텐츠로 저희가 육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행궁동 일대에선 문화재 야행과 미디어쇼, 능행차 등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만큼이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행리단길. 문화와 역사를 담은 관광지를 넘어 전 세대의 사랑을 받는 핫플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침체된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자체마다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구에선 침체된 골목 상권을 상인과 지자체가 살렸다고 합니다. 이 사례를 HCN 이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구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 단일 음식이라는 한계와 낡은 시설로 한때 침체를 겪기도 했지만 명품 테마로드 조성 사업을 통해 상권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구청의 지원으로 환경 개선과 레시피 개발 등에 집중해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최우수 외식거리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또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콘서트를 가지고 행사도 진행하고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올 수 있고,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추억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이런 골목이 되고. 과거 낡은 공장에 몰려있던 대구 북구의 옥산로 일대도 지금은 힙한 골목 상권으로 변했습니다. 공장을 리모델링한 상가들이 하나둘 들어서면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된 겁니다. 일단은 골목이 많이 좀 밝아졌죠. 밝아지고 또 활성화되었고 또 좀 젊은 거리가 된다는 이미지. 아무래도 취향이 어떤 중장년보다는 어떤 젊은이의 거리로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다 지자체에서는 테마거리 조성 사업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을 더욱더 활성화하고 주민들에게 어떤 힐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떡볶이 축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특화된 콘텐츠를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여건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규모가 작은 골목 상권은 대구시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 중입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상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 제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구형 골목 상권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이를 위해 우선 상인회를 조직한 뒤 공동 마케팅과 컨설팅으로 취약점을 보완하고 상권별 특화 사업을 발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상권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회복된 상권이 다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 상권이 뜨면 임대료도 같이 올라 상인들이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유명한 상권일수록 더 강하게 찾아오는데요. 지자체의 정책과 조례를 통해 적절하게 대처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성동구 성수동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딜라이브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서울의 대표 상권 중 하나였던 가로수길.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듯이
지금은 여기저기 비어있는 건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뭐 2억, 3억 이렇게 하고 월세가 이거보다 작은데도 1,300 그러시더라고요. 계속 몇 년째 공실이어도 보면은 진짜 계속 몇 년째 공실인 데가 있는데도 안 받아줘요. 가로수길뿐만 아니라 경리단길, 삼청동 등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과거의 명성을 잃은 상권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결 방안으로 상생을 강조합니다. 임차인도 그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되는 거야. 뭐 절대 올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 대신 임대인 장사가 좀 덜 될 때는 또는 합의해서 좀 임대를 좀 내릴 수 있는 이런 좀 유연한 있던 상가 임대차 시장 구조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어떤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상생의 어떤 상생을 조례로 만들어 직접 해결책을 강구한 자치구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 성동구. 2015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상생 협약을 시도했습니다. 성수동 상권의 건물주와 임차인들을 모아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유지하고 특별한 일이 없다면 재계약을 가능토록 했습니다. 또 상권의 일부를 지속가능 발전 구역으로 지정해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입점을 제한했습니다. 단기적인 이익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그 지역이 무너지는 것보다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상생의 목적을 둔다고 하면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궁극의 목적은 지금 상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생 협약의 가시적인 효과는 드러났습니다.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곳과 비교하면 저렴한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고 영업 기간 또한 협약을 체결한 곳이 더 길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성동구의 조례는 국회에 입법화까지 됐습니다. 일부 몇몇 가게를 빼고 나면 아직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조심스럽게 정책이 이제 이런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일평균 유동인구만 2만 7천여 명에 달하며 서울의 가장 핫한 상권으로 자리매김한 성수동. 상권의 흥망을 결정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조례와 정책을 통해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영필름 페스티벌로 불리는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가 지난 10일 개막했습니다. 예산난으로 지난해보다 규모는 축소됐지만 축제 열기는 더 뜨겁다는 반응입니다. 개막식 현장을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화의 전당에 블루 카펫이 깔렸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영화인들을 필두로 여러 나라 초청 영화인들이 카펫을 밟습니다. 달라도 좋아란 슬로건을 내건 부산국제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인 비키가 18살이 됐습니다. 축제 기간이 지난해 열흘에서 일주일로 줄었지만 국내외 초청 손님만 400명에 달할 정도로 관심은 높아졌습니다. 올해도 많은 나라에서 영화와 손님들이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이 비키 영화를 통해서 감성을 키우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유의미한 일상에서 좋은 생각들을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막식은 어린이 청소년 집행위원인 비키즈의 어린이 해방선언 낭독으로 시작됐습니다. 어린이 해방선언은 지난 1923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공표된 유일한 어린이 인권선언으로 올해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개막작은 아빠의 죽음을 부정하며 바다 괴물을 찾아 나선 소녀의 이야기를 담은 벨기에 네덜란드 도미엔 헤이어 감독의 작품인 반짝반짝 빛나는이 상영됐습니다. 올해 상영되는 영화는 어린이 청소년이 제작한 영화인 레디 액션의 40편, 그리고 초청 부문인 리본 더 비키의 10편을 포함해 54개 나라 163편. 이 중 124편은 국내 처음으로 소개됩니다. 저희가 평소에 어린이 영화는 많이 못 보고 상업 영화를 많이 보니까 오늘 어린이 영화 보면서 아이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를 담은 영화를 보고 학교 가서 아이들이랑 보고 체험하려고 합니다. 올해 영화제 주제는 전쟁은 싫어, 평화가 좋아입니다. 영화의 전당 6층에선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34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규모는 축소됐지만 야외 극장에서 열리는 달빛 별빛 영화 상영과 학교로 영화를 배달해 보고 이야기하는 바로싱 등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오는 15일과 16일 이곳 두리라움 광장에서는 부산시가 후원하고 여성단체가 주관하는 양성평등 놀이터와 그리고 자신의 소장품을 가져와 비키 굿즈와 교환하고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는 물물교환 행사도 열립니다. 한편 이번 영화제는 오는 16일까지 영화의 전당과 영화진흥위원회 그리고 영상산업센터와 중구 유라리 광장에서 개최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올해 2학기부터 부산형 학업 성취도 평가가 시행됩니다. 그동안 모든 평가에서 제외돼 온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요. 학생들의 객관적 수준만 파악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3까지 학생들은 교육부 학업 성취도 평가를 비롯해 각 학교 중간 기말고사들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1학년은 어떠한 평가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깜깜이 교육 해소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부산형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시행합니다. 고등학교로 가는, 특히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력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게 이제 큰 목적입니다. 9월과 10월 사이 모든 학교가 평가 일정을 선택해 참여하고 컴퓨터 기반 평가인 CBT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공교육 강화를 위해 전체 학생이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 평가에 참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이번 중1 평가가 교육부 발표의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지난해 학업 성취도 자율 평가를 전수 실시토록 한 것과 함께 이번 평가 시행까지 추진하면서 학생 줄 세우기, 학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는 오로지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자료, 또 그리고 우리 부산에 좀 상존하고 있는 동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자료로 사용되지 학교나 학생들을 또 순위를 매기거나 하는 이런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그런 방침입니다. 한편 부산학력개발원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AI와 연동해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을 지원하는 학력 향상 지원 시스템을 10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매년 여름 복날이면 동물보호단체와 상인들 간 갈등에 불씨를 지폈던 구포 게시장이 사라진 지 4년이 지났습니다. 동물학대의 오명은 벗었지만 당초 사업의 목표였던 동물복지 거리로의 변신은 한참이나 멀어 보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60여 년의 명맥을 이어온 구포 게시장이 있던 자리입니다. 4년 전 완전 폐업에 성공하면서 전국 첫 사례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폐업 상인들을 위한 상가와 공영주차장, 반려견 시민을 위한 공원 등이 들어서 예전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물 복지거리 전환에는 실패하면서 절반의 성공에 그쳤습니다. 상가 대부분이 음식점으로 채워졌고 반려동물 관련 업체는 2곳에 불과합니다. 서부산권 동물복지센터는 주민과 상인들의 반대로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없던 일이 됐습니다. 북구는 문화시설 조성 등 부지 활용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도심 갈매길 구간 중 일부를 반려동물 친화거리로 조성하는 연구 용역을 벌일 예정입니다. 구포시장과 금빛 노을브릿지, 화명 생태공원을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오는 10월에서 11월에는 올해 4회째를 맞는 동물사랑 문화축제도 열릴 예정입니다. 구는 유기동물 입양비와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해 주민들의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자리입니다. 어제 내린 비로 사상구 학장천이 불어나 60대 여성 1명이 실종됐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학장천 인근에 대응본부를 설치하고 60여 명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사상구 학장천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에 3명이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은 60대 여성 1명과 70대 남성을 구조했지만 또
또 다른 60대 여성은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서구는 부산신용보증재단과 특별출연 협약을 맺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강서구는 재단에 1억 원을 특별 출연하고 이 중 80%는 강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의 보증료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보증료는 동백피움, 지역사랑 협약보증 등 부산시 재원이나 부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제공되는 7개 상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됩니다. 구는 관내 1,800여 개의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불법 촬영 예방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시 교육청은 오는 8월 28일까지 불법 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포스터와 웹툰 그리고 캘리그라피와 숏폼 4개 분야에 걸쳐 불법 촬영 예방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청은 공모전을 통해 48개 작품을 선정해 불법 촬영 예방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북구 금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초복을 맞아 취약계층 홀로 어르신 30명을 초대해 100세 88 복 삼계탕 나눔 행사를 펼쳤습니다. 북구 덕천일동 새마을부녀회와 협의회에서는 지난 11일 정성껏 끓인 삼계탕 150인분을 준비해 어르신들에 대한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